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동지입니다. 네.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마음 든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는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를 시작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지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전에는 영하권이기 때문에 출근길은 쌀쌀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날씨에 맞는 옷차림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20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산모와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도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가 들어선 충북대병원 서관 4층입니다. 다음 주면 이곳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20개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기존 병동에 의료 인력 50명가량이 치료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산모가 입원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이 벌어졌는데 충북대병원이 3개의 산모 전담 음압병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만성 공파병 환자를 위한 음압투석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전담 투석기 4대가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당장 행정사무동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이전하고 내년 4월까지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10층 전체를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충북대병원은 지금까지 전체 병상의 5%인 40개를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내놨는데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병상이 바닥나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충북대학병원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급성기 질환을 담당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병상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과 공공병원들이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동참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아예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 일반 도로를 누비는 날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통대가 국내 최초로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운전대도 없는 셔틀버스가 대학 정문을 벗어나 일반 도로를 운행합니다. 스스로 척척 회전도 하고 횡단보도 앞에선 정차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1.5km 구간은 물론이고 학교 앞 상점가까지 운행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호출만 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셔틀을 탑승할 수 있는 데다 각 정류장에는 55대의 전기 자전거가 배치돼 강의동과 기숙사, 캠퍼스 밖 상가까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잠깐 타봤는데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편할 것 같아요. 한국교통대가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 도로까지 운행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학내에서 운행하고 나아가서 학내 밖으로 교외까지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셔틀의 원격 관제와 대중교통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을 관제할 모빌리티 센터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태양광 폐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진천군에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태양광 연구와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풍수해로 파손됐거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모듈이 해체 공정을 거치며 강화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 백시트 등으로 분리됩니다. 분해된 부품들은 재련소 등으로 옮겨져 유리와 알루미늄, 구리, 은, 주석 등으로 다시 사용되게 됩니다. 폐모듈당 재활용률은 80%에 달합니다.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188억 원을 들여 준공된 센터는 프레임 해체와 셀 분리, 모듈 분해, 대기 방지 시설 등의 자동화 공정을 갖췄습니다. 센터에서는 민간업체 2곳의 처리량을 제외한 전국 폐모듈 발생량의 40%가량인 연간 3,600톤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물질들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공정을 구축을 한 것이고요. 그 공정에 의해서 고순도 물질이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태양광 생산 규모 1위로 전국 유일한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태양광 연구와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효자 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그린 뉴딜 정책과 딱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작게 이게 출발한다마는 센터는 태양광도 내후년부터는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인구가 늘면서 실시간 모바일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전국 농협 최초로 충북 농협이 만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농가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이 론칭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아리향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됩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지역 명품 농산물이 주요 상품입니다. 새로운 판로를 찾는 농민들도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얼굴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좋은 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따는데도 당도 되는 걸로만 골라서 따느라 신경 쓰고 농민 얼굴이 나오니까 믿으면서 샀을 것 같아요. 전국 농협 가운데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 충북 농협은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지만 10번의 방송을 통해 회당 평균 2,5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누적 시청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의 신청을 받은 산지 어시스턴트가 농협 방송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몰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세로 떠오른 온라인 시장의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길이 열린 겁니다. 온라인 판매 일단 확대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MZ세대에게 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에 100개 온라인 지역센터를 만들고 전국 릴레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생태공원 위탁 운영 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에게 1심 재판부가 위탁금 일부를 청주시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반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뼈아픈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청주시 생태공원 3곳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감사를 벌여 2017년부터 3년간 두꺼비 친구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시의 승인 없이 강사료나 자문 비용을 썼고 인건비 865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개인 사진전과 굴삭기 개인 면허 취득 비용을 예산에서 쓰는 등 총 9개 항목 1,497만 원을 부적정하게 썼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두꺼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꺼비 친구들에게 청주시가 환수를 요구한 1,497만 원 중 492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가 적발한 9개 항목 중 7건을 인용하고 한 건은 부분 인용, 인건비 865만 원 등은 기각됐습니다.
청주시는 두꺼비 친구들의 회계 부정이 민간 위탁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라며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시민의 그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특히나 또 이제 회계 질서가 좀 논란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두꺼비 친구들 측은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은 청주시의 분기별로 보고해 승인을 받았고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의 감사 결과와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주시의 공원 중 유일하게 민간 위탁으로 관리된 두꺼비 생태공원은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